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할인의 이유진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문화극장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지역 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대구에는 아주 오래된 영화제가 있습니다. 올해로 무려 20주년을 맞은 대구 단편 영화제인데요. 8월부터 시작이지만 벌써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문화극장에서 그 영화제 조금 더 일찍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20회 동안 대구 단편 영화제를 이끌고 함께하신 서성희 집행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단편 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이번엔 한 번 뵌 분들이십니다. 네,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대표를 맡고 계신 최창한 감독님. 네, 한 주 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올해 20회 대구 단편영화제 배우 목격담 행사 초청 배우님 임호준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호준입니다. 네, 그리고 선호빈 감독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대구 단편영화제가 올해로 20주년입니다. 시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로 20회를 맡게 됐는데요. 대구에서는 그 소비를 많이 하는 도시죠. 전국에서 네 번째로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사실 네. 정작 제작에 있어서는 거의 어떤 영화도 제작되지 않았던 그런 현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00년에 우리도 제작 여건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대구독립영화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3월에 창립대회를 하고 그해 11월에 우리도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는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개를 하기 위해서 대구단편영화제 2000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20년 동안 대구를 대표하는 영화제잖아요. 그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할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영화제입니다. 네. 큰 규모를 상금을 주고 있어가지고 네. 예, 감독님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고요. 또 한 가지 특이점은 특이한 부분이에요. 경쟁 부분에 심사를 따로 심사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참여한 감독님들이 직접 마지막 날 모여서 이제 대상을 투표로. 투표로 뽑습니다. 최소 한 표는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미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모든 감독님들이 오시니까 배우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예. 또 대구 단편영화제 하면 애플시네마가 관련 검색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시네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 많은 분들이 사과를 한 상자에 주나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2000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필름으로 영화를 많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상소 하나 없는 지역에서 그 전국에서 출품되는 작품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의 본선에 진출하시는 분들과는 따로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시는 작품들만 따로 모아서 그분들에게 상금은 사실 일종의 약간 격려금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쿼터 형식으로 지역 영화 보호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17년 전후해서 네.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애플시네마가 전국 경쟁 영화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네.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전국에서 만든 어떤 영화보다 대구 영화가 더 우수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혹시 스티브 잡스가 투자한 건 아니죠? 네, 투자 받아야겠네요. 네. 네, 애플 모양의 그 사과 모양의 이걸 애플 시네마 부분에 보상을 주고 싶었으나 네. 예, 그 사과 모양 회사에서 네. 예. 유명한 모니터가 있죠, 애플 시네마는. 예,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네. 예, 컴퓨터죠. 네. 예, 투자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상관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대구의 영화 생태계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야, 네 거기를 붙어가야겠나? 그럼 어디로 가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묻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가입 받으니까 그 전에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지키겠습니다.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랄이고. 또 영화제가 이어져온 2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꼭 봐야 할 작품으로 2017년 김현정 감독님의 나만 없는 집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던 김현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대구 단편영화제가 향촌문화관에서 그 일정 제작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공모를 했습니다. 대구 중구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주시면 저희가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공모전에 김현정 감독님의 첫 번째 작품이었던 은하비디오가 수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작품을 찍어서 얼마 전까지 향촌문화관에서 계속 상영을 했었어요. 그렇게 대구 단편영화제에 이제 여러 감독님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작업을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2017년에 그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미장센 영화제라고 하는 대구의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네.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 네. 5년 만에 네. 대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장센 영화제는 그 대상을 줄 수준의 작품이 없으면 상을 안 줍니다. 네. 그래서 5년 만에 대상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 오, 엄청난 네. 영화네요. 그 올해 6월 달에 18회까지 했는데 네. 지금까지 4번 대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각 장르별로 최우수상 한 편씩을 뽑는 걸로 그치고 이 5편 중에서 최우수상 중에서 만장일치로 된 작품에 한해서만 네. 대상을 주는 그 상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아마 아직 대상이 안 나왔죠? 네, 아직 대상이 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야, 마지막 이게- 대상이군요. 네. 네.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일단 김현정 감독의 나만 없는 집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깜찍한 커플티를 입은 소녀들. 야, 2살 터울의 자매 거기를 언니 붙어가야 선영과 동생 세영입니다. 안 그래도 귀여워. 똑같은 옷 입어서 쪽팔리는데 앞으로 내가 이 옷 입을 때 니 딴 거 입어라. 엄마가 입으라겠다. 언니는 동생이 같이 입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데요. 현실 자매의 모습.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언니 선영은 세영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영 감독님이 엄청난 디테일을 그 중에서도 가장 탐이 나는 건 언니의 걸스카우트 단복. 저걸 직접 다 제작을 하셨어요. 저 당시에 걸스카우트복이 없어가지고 그런 세영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여학생들만 잘 들으면 된다. 너희들은 이제 4학년이라서 걸스카우트 가입할 수 있거든. 뭔지도 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가입 받으니까 그 전에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할 사람들은 사인 받아서 회비 들고 교무실로 오고 알았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제대로 봤나? 걸스카우트 가입의 부푼 꿈을 안고 세영은 바로 엄마를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까지 갈비는 문제를 된단다. 안 된다. 아 왜? 안 되면 안 되는 기지. 왜 안 된다 카노? 언니도 하잖아. 한 집에 무슨 조식이나 거시가오시고. 그럼 언니가 안 하면 되잖아. 아유, 비키나 무엇이든 언니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왜? 둘째의 운명. 결국 회비를 얻지 못한 세영은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야 마는데요. 응, 쌤한테 단복 좀 물어보자. 아, 이런 관계들이 되게 섬세해요, 진짜. 네. 나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오늘까지 내야 된다 이가? 응 맞다 오늘까지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에게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돌아온 날. 그 화를 언니의 책상에 풀고 맙니다. 언니한테 혼나면 어떡하려고. 저러면 꼭 동생이 나쁜 애가 돼요. 맞아요. 네. 세영의 소심한 복수에 언니 선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세영이 아끼던 보물 상자가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네요. 니 내한테 까불 줄 알아. 걸스트. 내팽겨진 물건들처럼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세영. 사줄 거가? 늦은 저녁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엄마와 한 번도 언니. 믿어라.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알았다. 오이예 역시 엄마밖에 없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걸스카우트 단복을 훔쳐 세영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섭니다. 그래도 큰 용기를 냈어요. 훔쳐서 가져갔잖아요.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저 옷 다 만들었겠네? 네. 꿈에 그리던 단복을 입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세영.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영화 속에서 가장 활짝 웃는데요. 그쵸. 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집 앞에서 언니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맙니다. 이거 완전 동년이네. 니 그거 빨리 안 봤나?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놓는 자매들. 혼자 때렸잖아. 세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엄마의 공장으로 갑니다. 엄마. 니 와 왔노? 주인공인 세영이라는 여배우가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또 연기상도 수상을 했었죠. 아, 탈만합니다. 엄마 앞에서 터져나오는 서름을 참지 못하고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왜 걸스카우트 신청 안 제가 했어? 듣기로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25테이크를 언니 갔었다는 엄마 소문이 있습니다. 시켜줬어. 나는 왜 맨날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걸스카웃 단복보다 가족의 관심이 더 필요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 나만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우 지금보다 짱하네. 아, 다시 봐도 눈물이. 네, 저도 여동생 한 명 있는 자매 집안이라서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 얘기로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와서 저희 언니한테 바로 전화해서 왜 초등학교 때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언니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도 살기 힘들었다고. 언니 입장에서. 최 감독님은요? 형제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감독으로서 네. 이게 형제 버전이라면 어떻게 나올까? 막 그러면서 형제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동생을 항상 네. 부하처럼 데리고 다니니까요. 액션 영화가 나오지 네. 않을까요? 그런 부분. 누아르 좋아하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보다 2살 위에 형이 있는데 네. 사실 저 나이 때 저도 형의 옷을 물려받았던 지금도 제가 옷을 잘 사지 못하는 그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게 또 약간 기억이 나서. 네. 항상 이제 물려받는 것만 있다 네, 보니까요. 네, 네, 네. 네, 성 감독님께서는요. 아, 저는 그 대사가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뭐 걸거치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걸거치노 뭐 사투리요, 네. 그게 처음에 못 알아들었다가 그래서 아 맞다 그런 말이 있었지 그러다가 근데 이제 뭐 사실 뜻은 그냥 서울말로 하자면 걸리적거리지 마 뭐 이런 건데 그 어떤 단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저는 그 오래 남더라고요. 그 언니가 신발장 주변에서 막 네네. 걸거치노 그러면서 막 가잖아요. 니 뭐 하는데? 니 맨날 이상한 짓만 골라. 아, 나 혼자 걸거친다. 그게 되게 느낌이 굉장히 남았어요. 걸거치는 존재구나. 형제 자매란 것은 서로에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성장 이런 스토리 같아서 대구 영화 보시면 뭐 그런 주옥 같은 사투리 대사 많이 보실 아, 수 네. 있을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맞아요. 은하 비디오도 뭐 막 하다가 그냥 대단한 대사가 없잖아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그 남자 온다는데 뭐라 카노 그냥 그런 뭐라 카는데? 뭐라 카는데? 얘기하지? 이따 들른다 칸. 이게 아 그게 최대의 감정 표현이구나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그 대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같은 줄 아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 부산 사투리하고 막 섞여서 쓰는데 저희는 다 구별할 수 네, 있습니다. 다르죠. 예, 대구 사투리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네. 자, 그리고 아까 또 선생님 역할을 해주셨던 이모준 배우님. 선생님 역할은 어떠셨어요? 뭐 일단 이제 감독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 지인 사이고 오래된 인연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저는 뭐 되게 편하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좀 애드립을 많이 준비해서 갔었는데 좀 어떤 내러티브상 어떤 이유로 많이 좀 삭제가 돼서 아쉬운 네, 그런 지점에서 아쉬웠던. 감독님이 내러티브를 이렇게 허용하실 것 같지 않은? 네네 되게 느낌이-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네. 애드립을 네. 잘 합의된 애드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네네네. 감독님인데 이모준 배우님은 애드립의 이제 귀재. 아. 네. 잘 안 맞네요 감독님. 네. 김현정 감독님하고. 걸스카우트 가입할 수 있거든. 뭔지도 알지? 네. 성호야, 이거 만다고 챙기노? 이 걸스카우트 하려고. 다 됐고. 저는 인물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 대구 영화들 이제 이번에 주면서 많이 봤는데 네.
굉장히 감정 표현이 절제돼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카메라 워크 포함해서. 그렇죠. 이 감독님은 훨씬 극단적이시지만 뭐 다른 분들도 감정 표현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영화에서는 막 뭐 예를 들어 막 팍 터지고 뭐 이 정도 표현할 거를 여기서는 뭐라 카노 정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문화적 특징이 아닐까? 무뚝뚝함의 문화.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먹다 되게 살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절제돼 있다. 나쁜 말로는 이게 네. 억눌려 있다. 반대로. 충미? 네. 예. 카메라 워크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네.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네, 어떤 네. 일단 느낌들이. 꾹 눌러놨던 걸 한마디로 훅 네, 던지는 그런 무뚝뚝함. 네. 아 여기서도 네. 사실 엄마가 끝끝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 대답 안 해줘? 나 막 그랬거든요. 걸스카우 왜 안 시켜주는지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네. 대구 지역 영화가 저희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처럼 네. 함축을 하고 있고 말을 하지 않는군요. 그 저희가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구 사람들 다 해석합니다. 아니 저희도 해서 그 아, 재미가 다른 있는 것 했어요? 같아요. 이런 방식이 왜냐면 뭐 외국인은 아니니까 우리가. 네. 대구 기반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재작년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어요. 네. 장병기 감독의 맥북이면 다 되지요라는 작품도 지역적인 특색이 짙게 묻어 있고 어떤 사투리의 정서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싫다. 니나 가만 있어, 새끼야. 신순이 네 방에 컴퓨터 있다 아이가. 그런데 뭘 또 사달라고? 엄마, 요즘 누가 저런 똥컴 쓰노? 다 잘되게 해줘 있어. 다 잘되게 해줘. 맥북이라면 다 할 수 있다 카대. 네. 촬영이 참 멋있는 영화. 네, 촬영을 또 최찬원 감독께서 직접 하셨던 작품입니다. 배우는 누군가요? 아, 저도 성업자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아줌마 저 웃기지. 뭐 광우병 걸린다 아줌마가 저. 아침 내 빠는 것도 사람 마음 상한 거로 진짜. 또 저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아줌마 저. 갑자기 성질을 부리고 진짜. 또 이게 지역에 이런 영화제가 있으니까 배우고 감독이고 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의미로 유명한 단편 영화 중고폴도 있는데요. 요즘 뭐 대구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익숙한 곳들이 많아서 재밌게 봤었어요. 네, 거기다가 배우분들이 요즘 뜨고 있죠. 오동민 배우랑 그리고 원진아 배우님이 네. 그 당시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뭐 훨씬 유명해져서 대구에서 부르면 바로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성들 감성에는 정말 딱이에요. 이게 중고폴이라고 하는 게 냉장고 이름이거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쉽게 물건을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그 물건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와 함께 쓰던 물건이었어요. 저희가 금방 헤어져서 이렇게 금방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정말 헤어지면 딱 등을 돌릴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 미련이 계속 있다는 거를 냉장고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함축적인 네. 그런 의미를 좀 말이 담고 많지는 않죠. 맞아요. 말 주인공이. 없습니다. 네, 그 원진아 배우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예쁘시잖아요. 예쁘게 그냥 가만 계세요.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보건대 날아가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자꾸만 붙잡고 싶어지기 마련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저 현장에서 제가 스텝으로 참여를 하진 않았고요. 중고폴은 현장에 놀러를 갔었는데 원진아 배우 연기할 때 제가 살짝 뒤로 돌아서 울었던 기억이. 왜 우죠? 예뻐서? 아니요, 그 오동민 배우한테 이제 잊어 그러지 마라고 하는데. 예. 가서 조금만 쉬다가 다시 시작해. 알겠지? 뭘? 오동민 갑자기 배우가 첫사랑이. 마지막에 그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인데 네. 실제로 너무 감정에 몰입이 돼서 한참 이 주체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정이 엄청 잘 될 것 네, 같아요. 네. 되게 다들 아픈 기억들이 네. 조금씩 있으신가 보군요. 또 이렇게 또 중요한 배우들의 역할이 있는 건데 캐스팅하는 게 또 궁금해지네요. 캐스팅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최창환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나 대구 단편 영화제가 가장 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이제 전작 같은 경우에도 광민규 배우와 김시은 배우도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만나서 이제 캐스팅을 하고 네. 서로 영화제에서 만나서 왜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감독님들이 심사위원이니까 전 영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순간 배우의 발굴들이 시작되는 거죠. 아 네. 보통 영화제 가면 남의 영화 잘 못 보잖아요. 뭐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건 그 모두의 영화를 모두가 보는 반강제로 다 그런 봐야 거군요.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작비 중에 200분의 초청인이 네. 그 전국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예비 영화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주역이 될 분들이에요. 그 네네. 단편을 만드셨던 그렇죠. 200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저분하고 영화를 좀 저분의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 대구 단편 영화제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의 입장에서 네. 이모준 배우님은 뭐 캐스팅 네. 되셨나요?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나만 없는 집이나 맥북이면 다 되지요라는 작품으로 인해서 네. 서울에 그때 막 이제 올라가서 활동을 하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네. 그때 그 작품들이 잘 되면서 되게 많은 작품을 받았었죠. 네. 네, 그 특별전도 한번 했었어요. 다작왕이라고. 아 진짜? 네. 특별전을. 그래서 수많은 감독님들이 이모준 배우를 찾으셔가지고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고. 대략 몇 편 출연하신 것 같아요? 출연은 약 한 단편 영화, 장편 영화 합쳐서 한 170편 정도. 진짜요? 와. 그리고 그 배우전 때 한 90명 정도가 오셨는데 네. 그 중에 3분의 2 다 제 지인이었던. 와.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서 정다시 하용탄 넥시아가 신을 안에서 우리 영웅 다시 한번 묻는다. 어디선 것이냐? 테로 카트 스티빈 누미나의 파테르 상크세 스피리트 상크 운데 베니스. 우리 거기 있을 것이냐? 우스코 있고 이베레스트. 당신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자, 제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요.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이 영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봤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화가 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인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 영화를 제목만 들으시면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할까요? 잘 모르겠다 싶으신데 네. 그 영화가 결국은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그 제작사에 발탁이 돼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로 상업 영화로 해서 많이 이제 히트를 했던 작품인데요. 당시 저도 그때는 집행위원장은 아니고 예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심을 보게 됐는데 영화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 꼭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몇 예심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장르적으로 이렇게 너무 완성도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틀기가 좀 취지에 안 맞을 수 있죠. 또. 그렇죠. 저희는 이제 신생 영화인들을 좀 발굴하고 제작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본심에 올려서 판단을 하자 하고 그 영화를 저희가 예심에서 뽑았어요. 그 당시에 30편 중에 한 편이 들어갔는데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 저희는 그 경쟁이 들어간 작품에 관련되는 모든 감독님과 스태프분 한 200여 분이 대구에 오세요. 네. 그래서 장재현 감독님이 대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좀 달라고 했더니 금방 주시면서 본인이 영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고. 근데 대구는 뭐 자주 온 적은 없었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정말 시나리오 조서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최 감독님도 그때 당시 평가를 하셨었나요? 저도 예심이었죠. 아마 반대한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인 것 정말요? 같은데요. 네.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작품을 그렇게 찍었다는 게 좀 놀랐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영화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12번째 보조사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남자. 뭔가 수상한데요. 대체 이 남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많이 기다렸어? 이게 오셨습니까? 사실 이제 유명한 그 검은 사제들의 이런 영화랑 사실 거의 이들은 구마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모인 신부와 보조사제인데요. 예, 5번씩 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화사에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라고 만든 영화로 샘플 같은 그렇죠. 예. 시끄러운 번화가를 지나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후미진 골목. 아무튼 영화판에서 근데 사실 부장님 이 무슨 스토리는 일이 유명합니다. 이 네. 뭐 김윤숙 배우가 뭐 미장센에서 이걸 보고 뭐 같이 주변에 하자 뭐 그래서 사정도 이렇게 좀 했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어? 이전 보조사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첫 구마의식에 함께하게 된 최부재.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잘 들어. 예. 특히
처음 오는 보조사제들은 더 조심해야 돼. 예.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대답해주지도 말고 듣지도 마. 예. 대체 어떤 악령이기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건지 문에 붙어있는 부적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 준비할 것은 성스러운 의식,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이거 발라. 바로 치약. 예. 치약을 바른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여학생 영신. 정말 이 여린 아이의 몸속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에휴, 불쌍한가. 팔다리 못 가. 예. 속전속결. 준비를 끝내는 둘은 영신을 구하기 위한 구마의식을 시작합니다. 어이구, 뭘 먹어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어? 응? 구마의식을 시작하자마자 식물인간인 영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세력을 저희 발 아래 섬멸하여 사탄이 보낸 인간의 지배하시는 괜찮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선 악령도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 사탄의 앞에서 비싼 것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신의 몸속에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쉽게 퇴치할 수 없는 강력한 악령.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합니다. 그가 이미 세상을 승리하느라 왜 여기 온 것이냐? 배치 문두미양. 조작감이야. 준비한 거 가지고 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성스러운 기운이 깃든 종 하나. 계속 쳐. 거의 다 됐어. 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선 탓일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선 안으로 들어가고만 최부재. 엑소시스트가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네. 그렇죠. 아,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못 봐요. 새로 왔어? 타겟을 변경한 악령은 최부재의 과거를 헤집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류 영화들의 오컬트하고 조금 약간 다른 한국식의 어떤 무속 신앙과 이렇게 접목을 너무 잘해서 정말 한국 영화에서 이 장르를 개척하는 감독이 계신 것 같아요. 이병, 최근에 찍었던 또 장편 영화 중 하나가 사바라고 한국적인 어떤 토속신앙을 주제로 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부재는 결국 도망치고 마는데 이제야 사라졌던 11명의 부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악의 존재 앞에 노출된 최부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영화계 엑소시즘 장르에 더 큰 바람을 불러온 12번째 사제였습니다. 정말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그 씨앗을 발굴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만들 당시에 그 이전에 대구 단편 영화제 때 직접 이 장yen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혼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유명한 감독님이 아니셨으니까 혼자 대구를 이렇게 투어를 하셨대요. 그래서 덥기도 하고 그 당시 영화제가 그 계명대학교 대명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 사제들 보면 대명동 캠퍼스가 거의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차가 없었을 테니까 혼자서 그 옆에 대가대까지 걸어가셨어요. 아니 그 몇 달 전 여학생 사건을 저희한테 또 왜 이제 와서? 그냥 우리 합창 연습 열심히 하자. 행복하게. 응? 제가 딱 적임자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뉴스나 드라마, 예능도 3D로 가능한데요. 김 신부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영신아, 기도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네? 성가대 포기하고. 아니. 응? 아, 신부님. 저희 주님이신 하느님, 당신 종을 굽어보시오. 모든 악과. 예, 도착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몇 개 또 유명했던 작품을 뽑아봤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또 다양한 작품들, 쟁쟁한 작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는 지금 총 850편의 작품이 본선 경쟁으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40편의 경쟁작을 여러 섹션으로 나눠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좀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대구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포함된 장편 영화 4편을 소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 대구의 장편 가능성도 있구나
감독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대구에서 만들어졌던 그 긍영화뿐만 아니라 실험 영화, 다큐멘터리의 부문도 저희가 따로 또 편성되어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네. 정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골라서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20주년이니만큼 좀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정말 너무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많은데요. 특히 20주년이니까 20주년 동안 그동안의 기록을 담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를 출판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3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화로 먹고 살기라고 해서 저희 이순동 대표님 아시죠? 영화 사고 계시는 버닝 제작자이신 분하고 재정주 PD님 오셔가지고요. 그 영화인으로서 살기 위한 어떤 마음의 태도 같은 거, 가난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 태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날씨는 덥지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극장과 또 가족들과 다 같이 올 수 있는 수성못에서 야외 상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같이 오시면 되게 즐거운 기억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의 스타들, 배우분들 직접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해주셨던 그 배우 목격담은 8월 23일 날. 배우 목격담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배우 목격담은 그 홍보대사 역할과 같은 거예요. 다른 영화제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할 만한 그 해의 배우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이 지금까지 만드셨던 영화들을 한번 보고 그 배우분과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는. 근데 제가 출연했던 단편 4편이 상영이 되고요. 네. 8월 23일 오후 1시 반입니다. 네.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호빈 감독님은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서울 말고 제 고향이 있는데 사실 이만큼 대구만큼 말하자면 이 뭐라고 해요? 독립영화 씬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사실 대전은. 그래서 되게 부럽네요. 일단 그 부러운 면이 있고 되게 대구의 문화적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동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되게 말하자면 가족 같이 뭐 누구 촬영 감독이 누구 감독이고 뭐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서로 품앗이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버티고 뭐 성장하는 게 되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던 대구 단편영화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펼쳐집니다. 우리 대구에서 20년간 뿌리 내렸는데요. 계속 쭉 이어지기 위해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